비 내리는 무심청교 다리. 당신은 지금의 배우자를 다음 생에도 다시 고르겠습니까? 불편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더 불편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당신의 배우자하고만 섹스를 나누었습니까? 침묵이 답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침묵 속에 수많은 변명과 후회가 뒤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 외도, 불륜, 같은 듯 다른 이 세 단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경계를 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백년해로를 다짐하며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조차 다른 일을 그려본 적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 시니어 인생극장이 떡상합니다. 롱폼으로 긴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제목만 봐도 가관입니다. 사춘기 시절 비밀리에 돌려보았던 꿀단지 같은 빨간 책 수준입니다. 시아버지와 색정에 빠진 며느리, 사위의 물건에 홀린 장모,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자극적인 내용들이 판을 칩니다. 성에 눈뜨던 사춘기 시절이 성생활을 마감한 어른들에게 다시 돌아오나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성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자극이 아닌 인생의 무게와 문학적 울림이 담긴 이야기. 그래서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오마주하여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메릴 스트립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중년 여성의 로망이었던 영화입니다. 이것은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불륜의 심리, 책임의 윤리입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 그들 앞에 나타난 한 사람, 짧은 만남, 30분의 설렘, 3일간의 황홀한 정사, 그렇게 바뀌어 버린 인생 극장, 잠시 불륜, 외도, 바람 피우는 이야기에 빠져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프닝, 오프닝. 68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 가장 늦게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40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고 손주를 돌보며 좋은 엄마이자 헌신적인 아내라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산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것을. 이것은 사흘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바꿔놓은 그 사흘에 관한 고백입니다. 일부 텅 빈 집.
2024년 8월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남편 진수는 손주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같이 갈래?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집에서 쉴게. 오랜만에 혼자 있고 싶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떠난 후 집은 처음으로 고요해졌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혼자 있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밥을 차리고 누군가의 빨래를 개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무심천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저 강을 제대로 바라봤을까? 그렇게 중얼거렸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부 낯선 남자. 문을 열었을 때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회색 린넨 셔츠를 입은 남자. 한 손에는 낡은 카메라를, 다른 손에는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근처에 오래된 다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무심천 철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네,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요. 이 길 따라 내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길을 가르쳐 주자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진작가 김진우라고 합니다. 전국의 오래된 다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는 떠나려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운전해서 와서 조금 지쳤네요. 보통이라면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세요. 3부차 한 잔의 시간. 그는 식탁에 앉아 제가 내온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좋은 집이네요. 오래 사셨어요? 40년요. 40년 대단하시네요. 저는 한 곳에 2년 이상 산 적이 없어서. 그는 카메라를 들어 창밖 풍경을 프레임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다리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지만 동시에 이쪽과 저쪽이 다르다는 것도 증명하죠. 철학적이시네요. 제가 웃자그도 웃었습니다. 직업병이에요. 오래 혼자 다니다 보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가족은 안 계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이혼했어요. 10년 전에. 아내는 제가 너무 자주 집을 비운다고 했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하지만 외로움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외로움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내 목소리를 들었을까? 사부다리 위에서. 차를 다 마신 그가 일어서려 할 때 저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그 다리까지. 정말요? 괜찮으시면 감사하죠. 우리는 나란히 무심천 쪽으로 걸었습니다. 한낮의 햇살이 뜨거웠고 매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여기 오래 사셨으면 이 다리에 추억도 많으시겠네요.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추억이라기보다는 일상이었어요. 아이들 손잡고 건너고 장 보러 건너고 그냥 그런 다리였죠. 철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카메라를 들어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서 보시겠어요? 인물이 있으면 다리의 스케일이 더 잘 나와요. 저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서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저는 다리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내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우세요. 뭐라고요? 사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빛이 참 좋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이 순간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오후 저녁 식사. 다리에서 돌아올 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아세요? 저녁을 먹고 싶은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 입이 제 의지보다 빨랐습니다. 제가 저녁 대접할게요. 어차피 혼자인데.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40년간 매일 하던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식탁에 앉아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냄새네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 보이지 않는데요. 정성이 느껴져요. 저녁을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육볶음에 소주도 몇 잔 마셨지요. 그의 이야기. 전국을 떠도는 산. 이혼 후의 고독. 사진 속에서 찾은 위로. 그리고 제 이야기. 국어교사였던 과거. 결혼 후 그만둔 일. 40년간 누군가의 누구로 산 시간. 후회하세요? 교사를 그만둔 것? 그가 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매일 후회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이라면요? 지금이라면.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다르게 했을 거예요. 육부포구의 밤. 저녁을 마치고 그가 일어설 때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름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그가 창밖을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가 다리 건너편에 있는데 이 비에는 못 가세요. 여기서 비 그치길 기다리세요.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영 씨. 네, 저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사적인 질문이었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명도요? 네, 모두들 제가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남편, 건강한 아이들, 안정된 생활. 하지만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영 씨는 하영이에요. 누구의 아내나 엄마가 아니라 그냥 하영.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7부 선택의 시간. 비가 그쳤을 때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가야겠네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머물러요. 하영 씨, 오늘 밤만요. 단 한 번만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해도 괜찮아요. 후회조차 제 선택이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노년다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3, 40대처럼 격렬하고 불타는 섹스는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맨스가 끝나고 50대 후반에 들어서부터 잘 젖지도 않고 감흥도 없어졌습니다. 10년을 섹스리스 부부로 살아오던 내게 그렇게 뜨거운 밤이 돌아올지 몰랐거든요. 68평생 저는 처음으로 욕망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는 장성한 자식들도 귀여운 손주들도 안목에 없었지요. 며칠 전에는 전혀 몰랐던 그 남자의 몸, 그 남자의 욕망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8부 무심한 사흘. 다음 날 아침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사흘 동안 우리는 시간을 멈춰 세웠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무심천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 사진을 수없이 찍었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래된 무심천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리의 녹슨 철제 난간 아래로 갈대숲이 바람에 물결쳤습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면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모든 소음을 삼켜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공기는 촉촉했고 햇살은 갈대의 은빛 끝을 따라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젊은 날 잊고 살았던 뜨거움이 늙은 몸속 깊은 곳에서 다시 깨어났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하나로 섞일 때 시간도 나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무심천 다리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욕망은 죄가 아니라 살아있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거진 갈대숲에 서서 나누던 섹스. 지금까지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남편에게조차 허락하지 못하던 그 자세였습니다. 절정감을 느끼는 나의 들뜬 반응에 그는 그만 폭발시키고 맙니다. 여보 사랑해. 어서 해줘요. 어느새 나는 그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격정의 시간이 끝나고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영 씨 지금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은 채로 속삭였습니다. 나 지금 살아있어요. 9부 예정된 이별.
그는 제 사진을 수없이 찍었고 저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제게는 40년의 삶이 있어요. 무너뜨릴 수 없는 것들이요. 사랑보다요. 네, 사랑보다 무거운 것도 있어요. 책임, 의무, 그리고 제 아이들. 마지막 날 아침 그가 짐을 쌌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요? 이 사흘이 제 인생 전체보다 더 진실했어요. 그럼 왜 보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당신이 떠돌이로 남길 원하지 않아요. 당신은 자유로워야 해요. 10부 이별 그 후. 그가 떠난 후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할머니 혼자 심심했지요. 응, 잘 지냈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 이제는 하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누구가 아니라 그냥 하영. 그는 가끔 먼 곳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속에는 언제나 그가 찍은 다리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서랍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간직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합니다.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리워는 하지만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나는 사흘 동안 진짜 나로 살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영감을 받아 재창작한 호구입니다. 인생의 선택과 사랑, 그리고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여성이 바람 피우는 이야기는 낯선 소재였습니다. 더구나 손주를 둔 60대 여성의 외도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지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호스티스 룸살롱뿐 아니라 호스트바가 성행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대 수명이 90세로 길어진 지금 60대 여성은 옛날이 40대 후반의 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 성생활이 당연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내와 40년 넘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불륜을 꿈꾸고 계신 70대 중반의 지인이 있습니다. 그는 늘 말합니다. 죽기 전에 불타는 연애 한번 해보고 간다고. 그거에 본들, 아내 본들 우리 인생이 뭐 그리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얘도 한번 해볼까? 바람 한번 피워볼까? 그럴까 그러지 말까? 누구나 그렇게 망설이며 삽니다. 해보나 마나 그게 그걸 겁니다. 부디 건강하고 흥미진진한 노년생활 보내시길 바랍니다.